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18일째 유 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에 허점은 없는 걸까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왜 못 잡은 걸까요? 18일째 동안. 결국 구원파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보에 의해서 수사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결정적인 그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아직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없는 거는 고사하고 수사 방해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 수사팀 내부에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새나가는 게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이제 있을 정도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체계라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과의 싸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질서와 무질서, 정규군과 게릴라의 싸움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검찰이 평상적인 어떤 범죄 조직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대상을 상대로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 네. 종교단체라고 하는 것을 수사를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 예. 그래서 도무지 도대체 어디로 이게 튈지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종교단체라는 수사 대상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종교단체 뒤에 숨어 있으니까 예, 거기를 또 해집고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평소에 어떤 식으로 움직여 왔는지, 그러니까 다른 어떤 범죄 집단이라면 예를 들어서 네. 그 설령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이라도 내사 같은 걸 쭉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요즘 활동을 하고 있구나를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유병헌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조사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고 예.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 좀 더 창의적인 어떤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쫓는 자와 쫓기는 자, 검찰과 유병헌 회장의 숨바꼭질 같은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25일 순천 이후에 지금 행적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적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처음에 지난 5월 25일이었었죠. 네네. 연소탕집을 갔는데 전남 연소탕집에 순천에요? 갔더니 연소탕집 주인이 괜히 소리 지르고 그러는 사이에 별장에 있던 유병헌 회장, 유병헌 씨는 그 사이에 짐 대충 챙겨서 네. 달아났다. 여기까지는 이제 밝혀진 것 같아요. 네, 아주 직전에서 놓친 숲속의 추억에 거였어요. 은신해 있었고 염소탕집에서는 이 별장이 보이지 않고 별장에서는 염소탕집이 보였다고 하죠. 다음 보겠습니다. 5월 29일 상황인데요. 도주 차량이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이 파악은 이미 25일에 주차장에 버리고 갔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예. 자, 도주 차량. 근데 과연 이게 네. 이제 그 다음날 전주로 이러고 나서 이게 전주로 양혜정 씨의 차량이었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혼선을 주기 위한 이른바 블러프였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순천을 빠져나갔던 것처럼 해서 순천 없나 보다 했을 때 그 뒤에 노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25일 저게 이제 새벽 1시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맨 처음에 그 염소탕 식당을 처음에 이제 급습을 했을 때는 사실 저 별장의 존재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1시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파악 안 된 그 상황에서 이제 유병헌 씨하고 양회정 씨는 실제로 이제 그런 검찰이 이제 급습을 한데 그걸 알고 바로 이제 뒤에 있는 패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동네로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패턴을 일단 지나고 나면 거기서는 또 만약에 차량만 있다면 또 어디든지 이제 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 패턴을 나가는 그 지점에서 불과 한 3km 이내의 지점에 또 이제 구원파의 연수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이제 양혜정 씨 같은 경우는 그 연수원에 이제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차량을 가지고 이제 1시부터 지금 5시 반 전주 갈 때까지 거의 한 4시간 반 정도의 그 상황에 대한 행적이 묘연합니다. 네.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다른 곳에 다시 이제 은신처에다가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전주를 가는 시간이 충분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차량이 순천을 나가는 그 순간에 일단 CCTV가 찍혔고요. 예. 그리고 중간은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가 전주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또 톨게이트에서부터 찍히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차를 놔둡니다. 의도적으로 다리도 절지 않은 사람이 괜히 다리 저는 것처럼 해서. 이 마지막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게. 근데 그날의 상황을 보면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확실히 유병헌이 우위에 있었다라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게 검찰보다는요. 검찰보다. 왜 그러냐면 은신처 자체도 이중으로 만들어놨어요, 본인은. 예. 그러니까 은신처에서도 정작 정말로 자기가 숨어있는 데와 또 그 이전에 검찰이 들이닥칠 만한 데를 이중으로 만들어놓고 막아지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은 퇴직로까지 확보해놨던 상태죠. 그걸 다 그렇죠. 상황을 보면서. 예.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병헌 입장에서도 되게 황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게 예. 지금 알려진 바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차량을 일부러 전주에 버렸다라고 알려졌는데 예. 네. 그 차량을 4일 뒤에 발견을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유병헌은 오히려 당일날 발견을 해서 발견했어. 거기를 다른 데를 빨리 가야 그쪽으로 되는데. 시선을 해야 눈길을 되는데 돌려주길 바랐는데 예, 눈길마저도 못 돌렸던 상황이 네, 돼버린 네, 거죠. 네. 이거는 정말로 그날만 놓고 본다면 그때는 확실히 유병헌이 우위를 점했던 모습 네.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장례식장의 그 시체 보관소 앞에 차량을 주차를 하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좀 조작이다, 의도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어떤 하는 것이 의미에서요? 네. CCTV가 이제 가장 잘 찍힐 수 있는 그 장소에다가 이제 차를 주차를 합니다. 사실 그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요. 그 비어 있는 그 상황이에요. 해필이면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통상적으로 하면 만약에 거기 차를 주차하려면 입구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주차장의 비어 있는 그 공간에 주차하고 빨리 도망을 가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도 CCTV가 이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거기에다가 차를 주차하는 캠핑하고. 그것도 이상한 데다가 의도적으로. 차에서 나오면서 이제 뭐 여성과 함께 이제 나오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다리를 저는 예. 그런 신용을 내 가지고 마치 이제 유병헌이냐? 운전하는 사람이 유병헌 예. 씨인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하고 나가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조작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검찰은 항상 한 발이 늦었고 유병헌 회장은 항상 한 발이 빨랐는데 순천 이후의 행방이 묘연하잖아요. 수사팀이라면 변호사님이 수사팀이라면 지금 어디부터 좀 수색을 해봐야겠습니까? 지금으로는 그래도 네. 뭐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금수원하고 순천 양쪽 지역이 다 꼽히죠. 왜 그러냐면 두 군데가 다 네. 비슷한 환경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자연적인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수색을 하기에는 은신할 곳, 그러니까 금수원 자체를 수색해도 은신할 곳이 많고 네. 순천 지역 자체도 지금 마지막 알려졌던 곳 주위에도 또 뭐 수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두 개 굉장히 유사해요. 또 어떻게 보면 고령의 네. 자연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유병헌 전 회장의 기존에 알려진 어떤 성향을 습관, 보면, 성향에도 네. 두 군데가 다 맞으니까 네네. 일단 두 군데에 집중을 해봐야죠. 또 신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두 군데 다. 자, 이러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게 그 숲속의 별장이란 이곳을 처음부터 이제 덮친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막상 처음에 이제 염소탕 식당 그 길을 하고 나서 나중에 밤 10시 정도 그러니까 네. 그 상황 처음에 이제 덮쳤던 건 새벽 1시고 그렇죠. 나중에 밤 10시 정도에 숲속에 이제 추억을 덮쳤는데 여기에 신모라는 여성이 혼자 남아 있었다는. 그때까지. 이게 석연치 않아요. 그 상당히 많은 시간이고 네. 만약에 원한다면 충분히 같이. 그 있는 현장에 같이 있는 움직일 물건들 수 있을 텐데. 정리하고 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여성을 갖다가 놔둔 이유가 뭘까? 그걸 보면 이 여성은 이제 그때까지만 활용을 하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용도가 이제 폐기되는 역할이 끝났다. 그런 거예요. 역할 분담을 해서 이 여성을 놔둔 게 일부러 이제 또 수사관들이 거기 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네. 시간 끌기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뭐 계속 못 잡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쫓기는 거는 둘째치고 안에 내부에 이게 이병헌의 조력자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당히 뭐 그런 상황을 우려는 하고 있는데요. 절대 그 뭐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기대는 합니다. 네. 예, 그런데 꼭 지금 현재 이제 수사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실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전에 활동을 하고 근무를 해보셨던 분들이 도와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들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제 수사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방향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한 발 앞서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뭐 법조계 인사들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전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런 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현지까지는 그렇게까지 아직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전직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범죄 심리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범죄 심리학자보다는 물론 오히려 예. 사실 이제 뭐 경찰이나 수사, 검찰의 이전 전직. 수사기관에서 했었던 그런 인사들 네. 그리고 뭐 광고계나 뭐 언론 쪽 이런 쪽에 뭐 전문가들도 분명히 이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번번이 유 회장 놓치면서 검찰이 많이 조급해 있는 것 같습니다. 유 회장에 대한 표현 방식도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거든요. 그 발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욕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법 질서와 사회 윤리를 완전히 유린한 파렴치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다. 파렴치범이라고 했어요. 네. 한 종교의 집단의 지도자 정도로 이전에는 표현했었는데 표현이 많이 강해졌죠? 굉장히 강해졌죠.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인식 자체가 처음부터 필요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지금 이렇게 혼선에 빠졌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한 어떤 경제사범 정도로 생각을 했고 조금 점잖게 대우를 했다고 할까요? 예. 그런데 경제사범에 대한 인식 자체가 법조계의 인식, 사회의 인식부터가 달라져야 되는 게 네. 사실은 경제사범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치는 게 준다. 경제사범이거든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이게 뭐 자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강도나 살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차고 강력하게 응징을 하지만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정말 뭐 점잖게 대우를 했던 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대우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이 네. 곤욕을 겪으면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정도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종교계의 지도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업체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 뭐 경제계 인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뭐 체면은 대우를 차려주고 했던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전공법으로 하고 그러면 충분히 사회적인 명예나 이제 체면 뭐 이런 걸 생각해서 검찰서에 자발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출두하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미 도주계획을 세우고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이거는 정말 형사범 중에서도 이제 잡범 못지않게 오로지 그냥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파렴치범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나중에 판결에도 다 영향 미치죠? 뭐 그렇죠. 이게 많이 뭐 미치죠? 이제 정해진 법정형에서 형 내에서 양형을 할 때 그렇게 아주 높게 하고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런 네. 식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는 거는 바로 이런 경찰 수사 전국적인 수배가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도망다니는 것도 다 나중에 가중처벌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잡혔느냐? 지금까지 검찰의 또 경찰의 수사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만 다 잡혔습니다. 잡힌 사람들 명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도주의 달인들 결국 다 잡혔다. 탈옥수 신창원 기억하시죠? 1997년 부산교도소를 탈옥해서 심지어 여장까지 해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는데 2년 6개월 만에 1999년 가전제품 수리공해 신고로 검거가 됐습니다. 네, 다음 JMS의 교주 정명석 씨. 1999년 여신도 성폭행 혐의가 불거지자 대만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일본, 중국 등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9년 만에 국내에 송환이 돼서 2007년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가 됐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네, 고문 기술자로 잘 알려진 이근한 씨, 1988년 공개 수배까지 됐는데 자택에서 은신을 하다가 1999년 만에 이분은 잡힌 건 아닙니다. 10년 10개월 만에 자수를 했습니다. 이근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비호 세력이 충분히 이제 뒤에 있었고요. 나머지 정명석 역시 근데 이게 교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호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단순히 신창원처럼 본인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비호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포위망을 뚫고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버틸 수 있다는 돈이 있잖아요. 자금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이제 도주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도와줄 사람을 갖다 적극적으로 찾죠. 그래서 이제 사실 15명의 여성들 주로 이제 유흥업소에서 이제 만난 사람들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을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의 매력을 이용해서 이제 그 사람과 이제 동거를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전하게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종교 단체 같은 경우는 일단 지도자에 대한 거의 맹목적인 그런 어떤 신념 이걸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당하다 하더라도 어떤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꺼이 자기는 감수하고 오히려 그걸 갖다 자랑으로 생각하고 보람으로 생각하는 그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는 그 종교계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범과는 좀 다르게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보면은 아까 좀 전에 나온 거를 비춰봐도 장기간 어떻게 숨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명석처럼 밀항을 해서 해외에 있고 해외로 갔거나 아니면
아주 상상도 못할 곳에 꼭꼭 숨어서 은닉을 하고 있거나 두 경우는 장기간 걸렸고요. 예. 네. 어쨌든 이 사람을 뒤를 쫓아서 자꾸 건드려서 움직이게 하면 네. 꼬리는 잡히게 돼 있죠. 그래서 예. 지금은 검찰이 어떻게든 가능성 있는 것들을 다 뒤지고 쫓고 해야 네. 그래서 자꾸 도망다니게 만들어야 네. 하루라도 빨리 검거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그 어쩔 수 없이 잡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가족이에요. 유병헌 씨도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둘째야 혁희 씨, 뭐 저 미국에 있고 뭐 섬나 씨는 뭐 프랑스에서 프랑스에 체포가 있으니까 됐고. 좀 안 된다고 하지만 한국에 있는 장남이 있어요. 아직 안 잡혔거든요. 네. 지금 관심이 조금 대균 씨한테는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저희들이 최근에 네, 어제 찍은 유대균 씨의 사진집이 어제 최근에 찍은 유대균 씨의 사진집이 공개가 됐는데 예. 이 수배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보다 살이 더 많이 쪘다고 합니다. 이 부분 분명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자, 수배 전단에 있는 사진일 때는요, 한 왼쪽에 있고요. 90kg 정도였는데요. 예. 최근 근데 사진 지금은 보면요, 이렇게 살이 어, 많이 찐 모습을 살이 볼 수가 정말 있죠. 한 130. 130kg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대균 씨 같은 경우는 저런 몸집이고 네. 저 뭐 얼굴 이런 것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돌아다니면 금방 눈에 띄고 그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유대균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지인이 아주 철저하게 꼽고 자기의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안전한 곳에 숨겨놨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 사람은 유대균 씨는 바깥에 활동을 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지인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숨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현상금 1억 원이 걸린 사람인데 수배 전단 좀 더 정확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경찰이 파악을 네. 못했을 것이고요. 네. 그렇더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지금도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모습이 드러나면 잡힐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균 씨는 밀항 아니면 완벽히 정말 상상 못할 곳에 꼭꼭 숨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다닐 예. 수 있는 이상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숨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렇겠죠. 걱정스러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이제 마음을 놓거나 경계를 좀 흐트리는 그런 빈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도망을 간다는 게 결국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좀 억울하다. 왜 이 모든 책임을 나보고 지려느냐 이런 심리도 생각들이 있겠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심리의 변화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고도의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제는 수사 방향이 어떻게 짚어져야 되는 건지 유병헌과 유대균 씨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결국에는 자꾸만 움직이게 해야 노출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유병헌 씨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유대균 씨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금수원, 순천 일단 철저하게 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도 계속 탐문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드러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곽 교수님. 결국은 지금 뭐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이제 있으니까요. 결국 지원 세력을 이제 차단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심에 만약에 이제 금수원이 있다면 실제로 이제 금수원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